여러분 공부하세요. 공부하고 샀으면 투자, 공부하지 않고 샀으면 투기니까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돈 벌려면 죄다 공부하래요. 그런데 대체 뭘 공부하란 걸까요? 차트 패턴 공부? 재무제표 보는 법? 회계? 자, 지난 저의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보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부터 생각해 볼게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출발점부터 잘못 잡아서 그렇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왜 해왔나요? 왜 하셨어요? 어떤 답을 찾으려고 했었겠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 극소수니까요. 그럼 주식시장에서의 공부란 무엇일까요? 주식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답을 찾는 것? 그런데 그런 답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정답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돈은 우리가 전문가라 부르는 금융권 엘리트들이 죄다 빨아가겠죠. 아무래도 이딴 영상 만들고 있는 저보단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책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봐서 덧붙입니다. 역발상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드레먼이라는 사람이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증권 전문가들의 주가 방향 예측을 추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브레인이라 부를 수 있는 엘리트들의 주가 방향 예측 적중률이 23%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마도 가장 쉬운 배당 투자 설명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책의 저자가 1985년부터 2020년 사이 눈 감고 아무 주식이나 선택 후에 한 달 뒤 가격 상승 하락의 통계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약 65% 확률로 주가는 상승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 말은 그냥 초등학생 앉혀놓고 무조건 상승 전망만 예측하라고 해도 전문가들의 시장 예측률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워런 버핏도 자신이 죽으면 재산 90%는 그저 시장 지수를 따라갈 뿐인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유언을 남겼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주식 판때기에서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르는 걸 찾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이 주식시장은 운칠기삼도 아니고 99.9% 전부 운으로만 돌아가는 곳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다짜고짜 덮어놓고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정답은 없다. 모조리 다 운이다. 라고 치부하기엔 분명 지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또한 아직 세 발에 피고 검증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작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살아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운이 좋아야 수십, 수백, 수천 번 반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공부요. 공부를 해야죠. 아니, 이게 진정하세요 여러분. 부모 욕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번 내용 적다가 알게 되었는데 공부라는 글자의 한자 뜻풀이를 해보면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이라고 나오네요. 장인 공자의 지아비 부,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의 장인처럼 아주 빡세게 힘을 들여 뭔가 노력한다는 느낌이 있죠.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공부의 뜻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공부라는 말을 한자는 똑같지만 받아들이는 뜻이 다르다고 하네요. 우리말로 치면 궁리에 가깝다고 해요. 궁리, 공부, 여러 가지로 궁리함, 고안함. 그러니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기 위한 장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용을 빼니 때론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게요. 자신의 주위 사람들마저 끌고 무너지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공부, 즉 궁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의 궁리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 이리저리 시도해보는 거겠죠. 단 얽매이지 않는 상태에서요. 저같이 기술적 분석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차트 패턴을 볼 것이고 거래량을 볼 것이고 그렇겠죠.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등의 기본적 분석을 중요시할 거고요.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겠죠. 그런데 이 궁리하는 것에서 끝나니까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태껏 해온 학문을 갈고 닦는 공부와 다를 게 없잖아요. 이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보세요. 이 과정 속에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쌓이고 있는가? 또 갑자기 사자 같은 이야기 나오네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망사. 이처럼 단타를 하시든 가치 투자를 하시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실패와 성공 경험을 겪으면서 자신만의 믿음이 쌓이고 있냐는 겁니다. 자, 가끔 가치 투자, 장기 투자로 인생 한 번에 역전할 만큼의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컨대 계좌에 수익률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이렇게 찍혀있는 분들요. 그런데 쉽게 표현해서 단타쟁이들이 그렇게 수익을 끌고 가는 경우를 보셨나요? 아예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극히 드물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수익률보다 빠른 회전율로 수익금을 누적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물론 그렇게 빠르게 수익금을 누적시켜본 성공의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 반대로 손실금을 빠르게 누적시켜본 경험은 허다하지만요. 여하튼 성공한 가치,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큰 수익률을 기록할 때까지 참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자신이 가파른 암벽을 타고 오른다고 가정해보죠. 제가 암벽 등반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용어가 틀릴 수도 있는데 개념만 이해해주세요. 우선 클라이밍에 앞서 필수로 몸의 생명
생명줄 같은 로프를 감아야 할 겁니다. 그럼 한쪽은 자신의 몸에 걸고 다른 끝은 어디에 걸까요? 이렇게 바위 틈이나 또는 암벽 겉에 볼트와 너트라는 걸 박아 넣어서 여기에다가 로프를 건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볼트와 너트를 한 개 설치해서 자신의 몸과 로프로 연결시키는 것보단 개수가 많을수록 안전하겠죠. 저는 이런 볼트와 너트를 믿음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자의 경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업의 매출이라는 볼트를 설치하고 추가로 이익, 부채, PER, ROE, 유보일, 시황 등등 추가로 수개 혹은 수십 개의 추가 볼트 너트를 암벽에 박아 넣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지지점들이 생기니까 시장에 웬만한 강풍이 몰아쳐도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저 같은 투기꾼들은 기민한 속도가 우선이니 이 믿음의 포인트 개수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고요. 그래서 많이들 바람에 날려가 성불하시죠. 자, 그렇다면 그냥 고마셀이 믿음의 포인트를 무한정 늘려버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장기 투자자의 가장 위험한 단점이 뭔 줄 아세요? 순환율이 빠른 단타 매매에 비해 믿음의 포인트 개수가 많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믿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독이 됩니다. 그중 하나 두 개가 삐걱거려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혹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 믿어왔기에 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침몰하는 걸 눈으로 계속 보면서 큰 손실을 누적시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마치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요. 자, 그건 그렇고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자신만의 믿음 포인트가 그 누구한테도 통용 가능한 진리라는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지난 영상 댓글 중에 이런 영상 볼 필요 없고 재무제표와 뉴스만 보면 된다 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댓글을 보며 백날 그렇게 해봐라 돈이 벌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분에게는 자신의 방식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제 방식이 맞을 수도 있고요. 남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은 투자할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탐독하고 기업을 탐방하며 생긴 지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분이 하고 계신 건 투자인가요? 그럼 그런 분들이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시겠지만 전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회사에 제 연봉 정도의 액수를 한 번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연봉 정도에서 끝나지 아마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요. 그럼 언제 수익을 실현할까요?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가 제가 생각한 내재 가치와 합당할 정도로 올라오면? 몰라요. 뭐예요? 그거 무서워. 그냥 매수 순간부터 매도를 걸어 놓습니다. 매도는 예술이라는데 제가 예술하다 망한 사람이라서 이제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가까운 저항선에 1차 매도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겐 큰 돈일 수 있는 액수를 해당 기업에 뭘 믿고 투자하는 거냐고요? 아니 뭐라도 하겠죠 회사인데. 저보단 그 회사 대표가 지 회사 더 살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죠 뭐. 골 때리죠. 자, 저는 지금 도박을 하는 중일까요? 제가 지금 푼돈이라도 수익을 거두는 이유는 현재 시장이 좋으니 반짝하는 것이고 언젠간 반드시 깡통을 차게 될까요? 믿음의 포인트가 다른 것일 뿐입니다. 애초에 이곳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제가 예시를 들었던 가치 장기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포인트를 단단히 고정시켜 놓은 것이라면 저는 거래량, 차트 패턴, 투자자들의 심리, 지수의 흐름, 자금 관리 이러한 볼트와 너트를 단단한 암벽에 박아 넣은 것일 뿐이에요. 저는 제 믿음 안에서는 그 어떤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뭐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대폭락 시기 정도는 와야 좀 친해 싶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답을 찾기 위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국리를 계속 반복해 가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늘 똑같은 소리만 하는 것 같겠지만 저는 이미 제 채널에서 제가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 거의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할 거고요. 그럼에도 누구는 돈을 벌 것이고 누구는 계속 잃을 것이에요. 이곳은 정답지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자신만의 오답 노트가 필요한 곳이거든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이런 노래 있죠. 부끄러워서 음을 넣지 못하겠네요. 그런데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분명히 자신만의 오답 노트를 기록하다 보면 신기할 정도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투두 리스트, 해야 할 것만 기록하지 마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록해 나가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맞아요. 이곳은 노력한다고 누구나 다 되는 곳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냥 적립식 투자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합시다. 저도 요즘에 본업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게 물려 있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